영시를 소개하는 영시 전공자 교수 성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살다 보니 영미시 그리고 유튜브 잠깐 영시 10분으로 영상이나 매체를 활용해서 영시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영시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임용고시나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를 해석하고 주제문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간결 명료하게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시할 시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영시를 배울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해서 라임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는 페이스북 소넷이라고 대표적으로 영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운드 앤 센스라는 책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책이 챕터가 1번부터 16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 챕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further reading이라 그래서 좀 더 읽을 수 있는 시들을 일단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328쪽에 해당하는 The Facebook Sonnet, 셔먼 알렉시라는 시인의 시를 다뤄볼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추구하는 바는 되도록이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클립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 시를 배우다 보면 20분 이상 되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간결 명료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추구하다 보니 20행 이하의 시만 일단은 다뤄볼까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셔먼 알렉시라는 분은 인디언계 미국 작가고요. 사실 시도 썼지만 소설도 많이 썼고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66년생이니까 현재 살아계시고요. 아마 제가 직접 본다면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디언이란 말이 웃기죠, 사실은. 그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 인도라는 나라를 가서 거기서 뭔가 물자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제 인도로 착각해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이제 표현이 된 경우인데요. 이 셔먼 알렉시라는 분이 아무래도 미국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들의 문제들이나 그들의 문화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작품 속에서 녹아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에 페이스북 소넷이라고 했는 거 보니까 소넷은 영국시, 미국시에서 아주 대표적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14행으로 된 시고요. 공교롭게도 이 시도 마찬가지로 14행으로 쓴 시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저는 영어는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우리 한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랑 한글이 잘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한글로 번역된 시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시부터 읽겠습니다. 페이스북 소넷, 셔먼 알렉시. 끝없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환영해요. 우리가 좋은 사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를 경시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삶의 모든 단계가 똑같은 척 할 수 없을까요? 어린 시절을 파헤치고 다시 시작하고 늘려요. 다 같이 이 게임을 해봐요. 그게 젊은이들을 지배해요. 명성과 수치가 뒤섞이게 해요. 신을 검색해서 공공 도메인으로 만들고 처치닷컴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요. 가입하고 들어가서 고백해요. 여기 이 외로움의 재단에서. 어떠십니까? 한글 시를 읽었을 때 영시를 잘 따라오셨나요? 일단 영시부터 2행씩 보면서 또는 4행씩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Endless High School Reunion 이렇게 되어 있죠? 환영합니다라고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명령문일 것 같아요. 끝없는 고등학교의 리유니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유니언은 모임이나 동창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니언에 리가 붙은 형태로, 그죠? 어떤 재결합, 재회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동창회가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Welcome to past friends and lovers, however kind or cruel. 있죠? 또 환영합니다. 누구를? 지난 친구들이 좋겠죠? 여기서 past는. 그리고 또 연인들.
여기서 however는 그러나란 뜻이가 아니고요. 아무리 뭐뭐 해도라는 이제 양보를 뜻하는 접속사 있죠. 그렇게 해석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던 또는 잔인하던 지난 친구들, 연인들 환영합니다. 예, 느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든 아니든 간에라고 약간 의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Let's undervalue and unman the present. 다음 연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된 경우고요. 이렇게 연이 떨어져 있는데 문장이 여기서 완결되지 않고 다음 연에 완결되는 것을 인젠먼트라고 합니다. 행간걸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런 표현이 이 다음에도 한번 또 나와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undervalue, value에다가 under가 붙은 형태이죠. let's value 하면 이제 value는 동사로 쓰는 게 좋겠네요. 가치를 둡시다. 근데 under가 붙었으니까 가치를 낮게 둡시다. undervalue는 뭐 과소평가하다, 경시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또 unmanned, manned는 이제 고치다라는 뜻인데 on이 붙었으니까 고치지 맙시다의 뜻이 되겠죠. 현재를 과소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치려 하지 맙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직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좀 더 읽어봐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마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Why can't we pretend every stage of life is the same? 그렇죠? 왜 우리는 pretend, 뭐뭐인 척 할까요? 이렇게 되죠. 뭐뭐인 체하다, 가장하다의 pretend입니다. 무엇을? that ER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행위. 모든 삶의 단계가 is the same. 같다고 이렇게 척할 수는 없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다 20대 때 뭘 겪고, 30대 때 뭘 겪고, 40대 때 뭘 겪고, 이런 것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Let's exhume, resume, and extend childhood. 라임을 맞췄습니다. 그죠? exhume, resu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hume은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뭔가 파내다, 발굴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발굴하다라는 단어는 excavate가 있긴 합니다. 뭐 dig up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발굴합시다. 특히 이제 아마 시체나 유해 같은 거를 발굴하다 쓸 때 exhume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sume. resume은 다시 시작하다, 재개하다라는 동사죠, 그죠? 근데 위에 이렇게 강세가 붙어서 resume이라고 읽으면 뭐 이력서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영어 단어로 다시 시작하다의 느낌이고, 또 extend, 연장합시다, 늘립시다. 뭐를? 어린 시절을 파헤치고 다시 시작하고 늘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시절 옛날에 과거가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고 다시 옛날에 없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또 한번 시작해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SNS나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하는 SNS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올리는 자주 보통 사람들이 해보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좀 연상이 되긴 합니다. Let's play all the games. 모든 게임을 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이랑 연결되는데 지금 쪽이 넘어가서 제가 일단 해석을 다 같이 이 게임을 해요 하고 끊었습니다. 원래는 that부터 occupy the young이 앞에 있는 올더 게임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면에 나온 것처럼 인젠먼트, 행간걸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모든 게임을 해보자는 얘기냐면 the young 하면 the rich 이런 것처럼 젊은이들, 복수명사가 되겠죠. 젊은이들을 차지하는 이 모든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이 게임 한번 해보시죠. 라는 느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제 fame and shame intertwine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fame and shame 라임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죠? intertwine, twine, inter 이렇게 조금 어원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뒤섞이다 라는 뜻이에요. 믹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믹스. 어떤 명성과 그 다음에 수치가 뒤섞이게 합시다. 약간 좀 확실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뭔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거는 명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시쳇말로 뭐 이불킥이라고 얘기하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Which wants to search for God become public dom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earch for 찾다라는 뜻이죠. 그죠? 누군가가 신을 검색해서요. 그거를 become public domain. public domain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구문이 될 것 같아요. 공공 도메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퍼블릭 도메인은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이죠. 저작권의 반대 개념으로 누구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죠. 공유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t church.com become a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church.com을 우리의 교회로 만듭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의미는 조금 연상이 되나요? 어떤 느낌일지? 그럼 우리가 가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church.com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교회는 진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어떤 명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가상을 통해서 지금 추구해 봅시다라고 약간 뭔가 좀 빈정거리듯이 말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지금 여기 파행 계속 쭉 나왔던 부분들이 뭐뭐 합시다, 하자, 해라 라는 식으로 명령문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이행 봅시다. Let's sign up, sign in, and confess here at the altar of loneliness. sign up은 가입하다라는 뜻이죠. 가입하고, sign in, 서명하고, 고백합시다. 아마 교회 이미지 때문에 이제 고백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죠?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자음을 맞추고 있네요. 그럼 어디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에디아는 이제 부사구의 느낌으로 장소를 뜻하는 말이겠죠. Altar of loneliness. Altar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제단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연상이 되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나 뭐 옛날 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제사장들이 어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놓는 어떤 단 같은 데죠. 그죠? 외로움의 제단에서.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렇게 글들을 올리고 옛날의 과거들도 올리고 허세 좋게 뭐 약간 뻥튀기해서 다른 얘기들도 올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나면 나중에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것은 이 공간은 페이스북은 일종의 외로움의 재단이다라고 본질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조금 연상이 되나요? 좀 재치가 있고 뭔가 냉소적인 느낌도 보이고 그 다음에 풍자적인 느낌도 없잖아 있죠. 그죠? 실제 있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삶의 단계들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척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라고 이제 시 속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을 한번 써볼까요? 두 가지를 예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주제문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이 시인의 작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쓴다면은 The poem describes that blah bla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The poet express that blah blah 이런 식으로 구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문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을까, 시의 어떤 지금 소재, 주제로 뽑아낼 수 있을까를 연상해 본다면 여러분 영어로 주제문을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ithin Alex's diction and tone, the Facebook sonnet belittles the social media website by showing how society either focused on their image or stuck in the past to even live in the present. 이렇게 써봤고요. 시인 이름이었죠. 알렉시의 딕션과 톤에서, 딕션은 뭐 발음이란 뜻도 있지만 어에서 딕션은 용어 선택이란 뜻입니다. 용어 선택과 톤, 어조에서 이 페이스북 소넷은 얘가 이제 비리틀이 동사가 되겠죠. 비리틀은 앞에 시 언어에서 언더밸류라고 있었습니다. 언더밸류. 그죠? 가치 절하하다, 경시하다. 비리틀, 작게 보다의 느낌의 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다른 단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경시하고 있습니다. 낮춰보고 있습니다. 뭐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를 지금 낮춰보고 있는 거죠. 모함으로써, by showing, 보여줌으로써. 뭐를? how, 어떻게 사회가 either A or B의 구문이죠. 그들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죠? 정말 실체가 아니라 이미지에만 어떻게 실체를 맞추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웹사이트를 좀 낮춰보고 있습니다. 또는 stuck in the past, 과거에 갇혀 있는지. stick은 이제 고정하다,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여기서 수동태로 stuck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to even live in the present. 이분은 심지어 이제 부사고요. 현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과거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요거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focus on their image랑 stuck in the past가 아무래도 약간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주제어가 될 수 있겠네요.
Alex's use of words and tone throughout the poem shows his feelings toward Facebook in the negative way. 알렉스의 단어 사용과 이 딕션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조는 이 시에 걸쳐서 show가 동사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자신의 감정을 페이스북에 대한 어떻게? 네거티브 웨이. 확실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빈정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주제어로 Alex gives his cynical opinion of the website in the form of a sonnet analyzing how Facebook is extending the immaturity of youth by concerning its users with ways to make their lives appear to fulfilling to the general public in contrast to how great or not they actually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시는 cynical, 이 단어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단어네. 냉소적인 이란 단어죠. 알렉시는 냉소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어떤 형태로? 소넷의 형태로. 뭐 하면서? 분석하면서 뭐를? 어떻게 페이스북이 연장하고 있는지 뭐를? 이 maturity of youth. mature란 단어에서 왔죠? mature가 성숙한이란 단어니까 immaturity 하면 미성숙.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미성숙함을 보여준다. 요게 또 키워드가 되겠네요. 모함으로써 by concerning 연결지어요. concerning A with B네요. 그 페이스북의 사용자들과 뭐를 연결시키냐? 방법. 어떤 방법? 그들의 삶을 make of your fulfilling. fulfill 완수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삶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공했다. 좋은 이미지만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To the general public. 일반 사람들에게. 근데 뭐 하면서? In contrast. 대조하면서. 뭐를? 얼마나 위대하던 그렇지 않던 그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유저죠. 유저. 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위대하던 그렇지 않던 요거를 대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데 SNS 상에서는 완성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는 방식 그거를 지금 꼬집고 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The poem describes the 21st century culture in its most negative light by painting a picture of a self-centered society through Alex's use of the satirical tone, rhyme scheme, assonance and consonance. 이렇게 되죠. 이 시는 또 묘사하고 있대요. 21세기의 문화를. 일반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right는 측면, aspect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페인팅이라고 써도 되고요. 페인팅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self-centered society. 자기 중심적인 사회의 그림을 묘사함으로써. 뭘 통해서? 알렉스의 사용을 통해서. 요건 알렉시의 지금 시적인 어떤 특징들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시에서 요 네 가지 단어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satirical tone, 세타이어의 형용사 형태고요. 풍자적인 어조 이렇게 됩니다. rhyme scheme은 문학적 용어로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앞운 형식 또는 운율 형식이라고 표현해요. assonance는 원래 음의 비슷함, 음의 유사성 또는 모음, 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 라임을 맞췄었잖아요. 이그지움, 리지움 이런 식으로 보통 지금 랩하는 사람들도 라임을 많이 맞추죠, 그죠? 음의 유사성에서 어서넌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컨서넌스는 조화, 화음, 일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on을 빼고 dis를 붙이면은 불협화음이 되거든요. 디서넌스하면 불협화음, 컨서넌스하면 화음, 조화 이렇게 돼요. 어떤 조화, 발음의 조화, 이렇게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연상되는 단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들에서 컨서넌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첫 시는 이렇게 한번 짧게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